위한 나트륨 채소 필요량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로 소금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죠. 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트륨의 기본식품 뭐 모든 동식물에 나트륨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신체 내 총 무기질의 3%를 차지하고 있고 세포 외액에 중요한 음이염, 그리고 위산의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작은 창자에서 주로 흡수가 되고 배설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다, 그리고 약간은 땀으로다가 배설이 되고 있습니다. 수분 균형과 삼투압 조절, 위산의 성분으로 저하고 산알칼리 균형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인의 경우는 거의 결핍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결핍 증상이 나타나면 염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염소는 산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염소가 부족할 경우에 알칼리성으로 치우쳐서 또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거의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이게 세포 외액에 전해질 중에 가장 많은 거고, 근데 소금을 먹는다고 해서 고혈압이 나타난다 하는 것들은 NaCl을 복용했을 때 주로 고혈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칼슘, 뼈와 치아에 주로 존재하고 있고 대개 거의 99%가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예요. 1%. 레귤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1%예요. 조절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세포의 투과성, 신경자극, 혈압조절, 근수축 이런 것들은 칼슘의 1%고 실제는 1% 중에 또 이온화되어 있는 칼슘은 거기에 50%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0.5%가 레귤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1%를 조절해 주는 게 파라사이드 호르몬과 칼시토닌에 의해서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칼슘 농도의 왔다 갔다 하는 거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요것이 주로 조정을 해주고 있다. 고갑상성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되고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가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칼슘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포스포리파제 C에타1 신호전달 효소, 이거에 의해서 칼슘 신호전달에 의해서 하고 있고, 세포 내 칼슘의 유입을 조절하는 을백질이라고 해놨네. 단백질인데. 근데 왜 을일까 하고 지금 단백질 스팀 1 기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VGCC, SOC 하는 것을 통해서 칼슘 이가 이온을 조절에 의해서 하는 단백질이 브레인부터 해서 쫙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칼슘이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속에서 칼슘이 모자라게 되면은 이상하게 혈액에 칼슘이 많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조직 내에서는 칼슘이 모자라는 거예요. 저칼슘 혈중, 고칼슘 혈중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긍정적인 효과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쓰이고, 부정적인 경우에는 칼슘 공급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해서 여성의 월경정 증후군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칼슘이 균일하게 이게 1대1의 비율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량제, 운동이 부족하면 우리가 골다공증 올 때 운동은 하라고 얘기하죠. 운동이 오는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보충시 보강해야 될 영양소가 보면 이게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된대요. 이거 미네랄들을 칼슘만을 달랑 넣어주면 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C, 철, 마그네슘, 망간, 이런 것들이 나이신, 단백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져 있지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칼슘 보충제로다가 우유, 치즈 이런 것들이 주로 쓰고 있죠.
칼슘 권장량은 참고로 하시고 치료적 적용으로다 관절염, 노화증후 뭐 이런 것들도 하는데 여기 칼슘이 여기 입덧이 있죠. 입덧. 예? 우리 임산부들이 입덧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칼슘이 모자라서 그래요. 근데 아무 칼슘이나 놓아준다고 잘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부강약품에서 나오는 토토스에프라는 칼슘이 있었어요. 송아지 뼈에서 추출해낸 칼슘이에요. 그게 입덧에 잘 들었는데 지금은 왜 없어졌느냐? 송아지 뼈가 중금속에 오염돼서 칼슘 체제를 만들기가 힘들어져서. 고지방식이라는 사람의 대장암 위험도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되죠. 장내 칼슘이 유리지방산이나 담즙산 등과 결합함으로써 대장을 자극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은 환자는 칼슘 보강을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은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혈중에서 칼슘 농도가 높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의 항상성, 혈액의 항상성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칼슘을 검사하는 방법, 이오나이즈된 칼슘을 검사하는데 여기에 해엄연활인 유형하나 칼슘이 모자라는 데에서도 모발 검사에서는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발 검사에서 칼슘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칼슘이 체내에 모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칼슘 파라독스가 있어요. 칼슘 파라독스란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뼈에서 많은 칼슘이 추출되어 혈액 내 칼슘은 정상적인 것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조직에서는 모자라서 동맥경화, 심장병, 골다공증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칼슘 파라독스라고 얘기해요. 혈액 내 칼슘이 늘어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칼슘을 풍부한 식품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발 내 칼슘이 높으면 높을수록 칼슘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야, 왜 이게 칼슘이 높은데 왜 칼슘을 넣어주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칼슘 파라독스 이론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생리적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피곤하다 그러면 ATP가 에너지 생성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성을 ATP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 마그네슘입니다. 대부분 피곤한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모자라는 경우입니다. 300여 종의 그 효소를 활성화하고 이게 그다음에 칼슘과 기량작용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칼슘의 흡수는 칼슘 마그네슘의 흡수는 2대1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건 뭐냐?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8대1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질문을 안 하시나요? 이거는 모발 분석에서 나오는 비율을 우리가 모발 분석상에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8대1일 때가 적절하게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맞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8대1이 깨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마그네슘 혈증이 되게 되면 섭취 저하, 이게 알코올을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 간 질환이라고 써놨네요. 간 질환인데 이게 저는 못하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뭐 단백질을 을백질이라고 하지 않나. 이게 소화불량, 체액당칠, 그 다음에 고마그네슘 혈증 그러는데 알코올을 많이 먹게 되면 마그네슘이 급속하게 소실이 돼요. 여기 술 드시는 분? 네? 술 드셔요?
예, 술 먹고 나면은 어때요? 집에 가서 이 그 잔뜩 먹고 나가서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거 먹고 싶지 않나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제요. 라면 아니고 한잔 더 하고 싶죠. 근데 마그네슘이 이게 급격히 소실되다 보니까 마그네슘이 급격히 소실되면 탄수화물 탄맥증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마그네슘이 소실되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이게 그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간 질환도 술을 안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나타나요? 지방간이 나타나죠. 네? 그거나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긍정적 효과는 순환계 및 심장질환 예방, 고혈압 치료, 월견정 증후 감소, 우울증에 도움이 많이 되죠. 마그네슘이 모자랐을 경우에. 노인들한테는 또 위산이 저하가 되고 마그네슘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노인 질환들은 전부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마그네슘 주사 하나만 가지고도 노인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만 주사를 해줘도 노인 질환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독성이 있고 방실 차단이 심한 환자들, 근데 마그네슘 결핍이 많은 것은 주로 약물하고 알코올 때문이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과하게 함유된 제산제나 이완제 사용하는 것들은 좀 주의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 질병과 마그네슘에서 이게 마그네슘 결핍됐을 때 당뇨, 골다공증, 고혈압, 암, 만성신부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마그네슘이 어떻게 암하고도 연결이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보통 300에서 350. 노인 저칼로리 음식 섭취다 당뇨 환자들은 마그네슘을 많이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량제는 뭐 칼슘이 기량제가 되고 경구용 피임약 이게 여성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환자 상담할 때는 피임약을 먹고 있느냐 안 먹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임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모든 영양소가 결핍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돼요. 보충 시 필요한 영양소 공급 형태 이런 것들을 되죠. 알코올 중독에 꼭 필요하고 고콜레스테롤증이나 우울증, 마그네슘을 보강이 신장이 안 좋은 사람, 방실 차단이 된 사람 뭐 이런 것만 필요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약물과 알코올이에요. 마그네슘의 결핍의 원인은 알코올이고 그 다음에 커피, 그 다음에 각종 시판되는 청량 음료수. 현대인들은 그렇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마그네슘이 무조건 모자르게 되어 있겠지. 그래서 피곤하다고 하는 분들한테 마그네슘을 투여해 주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안 될 때는 주사로 투여를 해줘도 돼요. 마그네슘 부족으로 기억과 집중력의 손상, 우울, 냉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 마그네슘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쉬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마그네슘 평가, 헤어 마그네슘이 뼈에서 소실되면 상승하고 마그네슘이 뼈가 골다공증이 소실되면 마그네슘이 모발 검사에서 쭉 나온다는 얘기는 뼈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보충을 해줘야지. 백발, 머리카락이 하얗게 쉰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다 결핍되어 있더라. 그래서 근데 백발인 사람한테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다시 까매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래 한꺼번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요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